안녕하십니까. 스마일게이트 자사운용 글로벌 운용팀 이승우입니다. 금일 세미나로 설명드릴 주제는 디지털 월렛 산업입니다. 금융 핀테크 시대에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월렛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월렛 회사의 대표적인 예로 국내 카카오페이와 미국 스퀘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작년 카카오페이 매출은 1,4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고, 올해 2분기 미국 스퀘어의 캐시앤 매출은 12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361% 증가하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월렛 시장은 기존 금융기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월렛 서비스는 송금 및 이체 서비스를 시작으로 여러 금융 서비스, 예를 들어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제공하므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결제, 송금, 이체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금융 서비스로는 보험, 자산관리, 투자, 환전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 나갔고, 배송 서비스, 인증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서비스 영역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퀘어 기업 또한 오프라인 포스로 결제, P2P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카드 서비스, 투자 서비스, 인터넷 뱅킹 서비스,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월렛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디지털 월렛 시장 규모 중 최대 규모를 형성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모바일 금융거래 규모는 34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GDP 규모 대비 2.4배 달하는 수준입니다. 중국 디지털 월렛 시장의 대부분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P2P 송금, QR코드 결제를 시작으로 대출, 금융상품 판매, 보험 서비스를 추가하여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병원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월렛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월렛이란 스마트폰 앱 하나로 P2P 송금, 신용평가, 보험, 간편결제, 개인금융, 자산관리, 암호화폐 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월렛 시장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월렛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소셜미디어 이용자 증가 속도 대비 디지털 월렛 이용자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수준입니다.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대표하는 벤모 및 스퀘어 캐시 앱의 액티브 유저 수를 봤을 때에도 2019년 기준 기존 미국 대형은행 JP모건, Bank of America, Wells Fargo 등 대비해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벤모 MAU 수는 2019년 기준 2,6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0% 성장하였고, 스퀘어 MAU 수 또한 2019년 기준 2,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0%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 월렛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확산 배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서비스 출시 이후 금융 서비스 이용 고객의 니즈는 사용 편의성, 빠른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금융 이용 행태는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월렛의 확산 이유는 첫 번째로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므로 쉽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월렛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간편하고 빠른 결제로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에게 정기 결제에 대한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적기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월렛 기업들은 일반 전통 금융기관 대비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월렛 기업들은 디지털 월렛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해주고 거래 효율성을 높여주고 낙후된 금융 인프라 환경 또는 높은 인프라 구조 자체의 대안으로
틈새 시장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금융기관별 고객동 확보 비용으로 봤을 때에도 전통은행 대비 많게는 70분의 1 수준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운영 효율을 높고 적극적으로 이용자 수를 높일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통 금융기관 대비 디지털 월렛 기업들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입자당 가치를 봤을 때에는 전통 금융기관 대비 35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며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디지털 월렛은 금융 서비스를 확장 중이며 대부분 송금이랑 결제 서비스가 주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월렛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확대와 비즈니스 혁신 등의 경쟁력을 고려해 봤을 때 고객당 가치는 상승할 여력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월렛 기업들은 페이먼트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였고요. 그랬을 때 글로벌 디지털 월렛 하루 평균 거래 금액 90억 달러 중 다수가 송금이랑 결제 거래입니다. 아직까지 페이먼트 사업 부분이 전체 서비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8.3조 달러로 연평균 16.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성장 배경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보안 및 안정성이 강화되고 빠른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디지털 페이먼트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오프라인 간편결제 이용 비중 대비 높은 편이며 온라인 결제 중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2019년 기준 41.8%, 오프라인 결제 중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21.5% 수준입니다. 향후 온라인 간편결제랑 오프라인 간편결제가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가별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을 보았을 때에도 중국 디지털 페이먼트 거래 규모가 최대이며 2024년까지 3.5조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성장 배경은 중국 내 금융 소외계층이 많고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또한 2016년 이후 연평균 89% 성장하면서 2019년 간편결제 이용은 63조 원을 달하는 수준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국내 50여 개 이상의 간편결제 사업자가 경쟁 중에 있으나 주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업체들이 국내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성장은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코비드19 영향과 언택 트렌드 확산으로 온라인 유통 매출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 2020년 1분기 누적 가입자 수는 19년 말 대비 약 5만 명 증가하여 3천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언택 트렌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화되면서 금융시장 내 비대면 채널 이용 형태는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주요 디지털 월렛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개요와 주요 전략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스퀘어의 경우 기업 가치는 15년도 상장 당시 8조 원에서 9배 성장하는 등 현재는 약 75조 원의 수준입니다. 스퀘어는 2009년에 설립되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습니다. 스퀘어의 주 서비스로는 오프라인 포스 결제 대행을 시작으로 결제, P2P 송금, 기업 대출, 비트코인 거래, 개인 온라인 뱅킹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메인 타겟으로 니치 마켓을 노렸으며, 이에 따라 결제 매출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향후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하여 2025년까지 3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퀘어는 지속적으로 지역을 확장하고 고객을 확대하고 서비스 및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코비드-19 소상공인 고객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고객을 확대해 나갔고요. 지역 확장으로는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진출에 이어 중국, 인도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및 사업 영역 확장으로는 2017년 개인 고객 캐시앱 안에서 카드 발급 서비스,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2018년도에는 예금, 출금 등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2020년도에는 은행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 2021년부터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밑에 스퀘어의 시가총액 추이를 보시면 최근 2020년 코비드-19 이후 캐시앱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디렉트 디파짓, 캐시카드 이용이 이제 증가함으로써 가치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유럽 지역의 주요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덴 회사입니다. 아덴 기업 가치는 18년 상장 당시 9.8조 원으로 약 7배 성장하는 등 현재 64조 원 수준입니다. 아덴은 2006년에 설립되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단일 플랫폼으로 옴니 채널 지원이 가능하며 결제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해 고객사의 사용 편리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덴은 지속적으로 고객층을 확대하고 지역을 확장하며 서비스 및 사업 영역 확장에 주력할 것입니다. 고객층 확대로서는 로컬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고객으로 타겟 고객군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및 사업 영역 확장에서는 2010년 리스크 매니지먼트 상품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 포스 서비스 추가, 2016년도 플랫폼을 위한 마켓페이 서비스 추가, 2019년도에는 카드 발급 서비스 추가 및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등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남미 지역에서의 주요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톤코 회사입니다. 스톤코 기업 가치는 18년 당시 7.7조 원으로 약 3배 성장하는 등 현재 20조 원 수준입니다. 스톤코는 2012년도에 설립되어 브라질에 본사가 있습니다. 스톤코의 주요 서비스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프로세스 대행 서비스를 시작으로 뱅크 사업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회사는 시골 지역 기반 중소형 고객을 타겟으로 니치 마켓을 노렸으며 이에 따라 결제 매출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향후 스톤코 또한 지속적으로 고객 강화를 강화하고 서비스 및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코비드-19 이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고객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객 관계를 강화해 나갔고요. 그리고 서비스 및 사업 영역 확장으로는 15년도 결제 프로세스 대행을 시작으로 18년도 뱅크 서비스를 추가하고 2020년도에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이나 메디컬 서비스 등을 이제 추가함으로써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업은 중국 내 주요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리페이 회사입니다. 알리페이는 홍콩 상해에 이번 연도 동시 상장을 발표하였고 기업 가치는 170조 원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도 최대 IPO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엔트 파이낸셜 그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먼트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결제를 포함한 자산관리, 보험, 신용 서비스, 소액금융 등 5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쿼터 기준 알리페이는 모바일 결제 시장 내에 시장 점유율 55.4%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왼쪽 밑을 보시면 알리페이가 제공하는 이제 여러 서비스 중에 3개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년 기준 10명 중에 8명이 사용을 하고 있으며 5개를 다 이용하는 고객은 전년 기준 10명 중 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페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주요 디지털 월렛 기업인 카카오페이 및 네이버페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6년 송금 서비스, 18년 투자 서비스, 20년 보험 서비스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추정하는 기업 가치는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2021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12월 엔트 파이낸셜 그룹으로부터 2,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당시 기업 가치는 5,8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이버페이 또한 2015년 페이 출시를 시작으로 2020년 네이버 통장까지 출시를 하였습니다. 네이버페이 또한 2019년 12월에 미래에셋 대우로부터 8천 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당시 시장에서 추정하는 기업 가치는 2.7조 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월렛 산업의 내용은 꼭 세 가지 꼭지로 시사점을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월렛은 기존 금융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디지털 월렛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디지털 월렛 시장은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월렛 서비스가 제공하는 접근 편의성, 사용 편리성, 다양한 금융 서비스 등의 효용으로 이용 고객 수는 지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월렛 액티브 유저당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가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영역의 확대와 비즈니스 혁신 측면을 고려했을 때 향후 액티브 유저당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월렛 산업 동향 내용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